준비가 됐니? 컴투스야. 다음. 뭐지, 이 얘기는? 아까 P2E 게임이라고 해서 위메이드가 주가가 뭐 5배 오르고 뭐 이런 거에서 P2E라는 용어를 잠깐 봤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돈 쓰는 게임에서 돈 버는 게임으로 P2E 게임이 뜬다. 게임하면서 돈 버는 P2E 열풍이 확산될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중국에서 청소년 게임 규제로 인해서 게임주의 주가가 박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엄청난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것까지 좋았는데 디지털 전환까지도 아주 좋았는데 엄청 큰 문제점이 등장한 게 뭐냐면 본격적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서 꿈꿀 수 있는 거에 선구주자는 사실은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이 게임이 어떤 형태든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결국에 그래픽 카드 때문에 게임하는 분들이 주목했던 것처럼 지금 메타버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펀할 수 있는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냐 여부 이런 건데 그런 걸 다 막아버리고 공산당이 컨트롤하는 개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메타버스 가상세계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에 중국은 굉장히 좀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박인 게 한국에 있는 게임 회사가 이 P2E 시스템을 내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다음. 그래서 봤더니 P2E라는 개념이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플레이 투 언입니다.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NC소프트 같은 거에 40% 빠졌으니까 싸니까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투자의 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네. 야,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주가 저렇게 오르네. 조만간 NC소프트를 넘을 수도 있겠네. 또는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쏟아지겠네. 그런데 아직도 MMORPG라는 게임을 가지고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씩 써야 되는 리니지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는 뭐지? 라는 관점을 가진 투자자하고는 퍼포먼스가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얼만큼 차이 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P2E 개념이 실현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케이스 1, 게임에서 채굴한 광물 포션을 일정 비율로 가상화폐와 교환합니다. 그 가상화폐에서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또 NFT 기반 경매소에서 가상화폐로 경매를 붙여요. 아니면 게임 팩 간의 교배를 통해서 좋은 성능의 펫을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판매합니다. 야, 이게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교배는 이거 뭐 고양이나 강아지 얘기하는 거고 뭐 경매는 미술품 말하는 거고 광물 포션은 스타크래프트에서 미네랄 캐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맞아요. 그건데 그 개념들이 전부 돈으로 환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실물의 돈으로. 가상화폐로 전환해서 다시 달러로 바꿔서 내가 실제로 피자 사 먹고 햄버거 사 먹을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물건 살 때도 쓸 수 있고. 다음. 위메이드는 지금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보죠. 위메이드는 P2E 게임이라는 미르4 글로벌을 8월 26일 날 출시합니다. 이 미르라는 게임은요. 원래 하고 있던 게임이에요. MMORPG 게임이에요. 전형적인 모바일 RPG 게임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P2E 시스템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가상화폐랑 뭔가 채굴하는 이런 거 경쟁하고 뭐 이런 걸 좀 붙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얘네들이 2019년도에 이 게임을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면서 미드 3에서 4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 출시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정말 이 게임에서 흑채라는 거를 채굴하면 가상화폐로 전환해서 돈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 그럼 게임을 하시면 돼요. 저기서 이제 저거 채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채굴을 하려면 그냥 쉽게 채굴하면 되겠지만 그게 쉽게 되면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게임 내 특정 지역에만 광물 흑철이라는 거를 매장돼 있어 채굴할 수 있는데 저 흑철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저와 길드 간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려면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이템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에서 잘해가지고 투자를 잘해서 우리 유저나 우리 길드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럼 흑철을 파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돈을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게임에 뭔가 보상 시스템을 적용해 놓은 거죠. 다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환하냐. 보세요.
이거를 드라코 재련소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드라코를 교환하면 뭐 저렇게 교환할 수 있대. 재련에 필요한 흑철을 모아주세요라고 나옵니다. 채굴한 흑철을 일정의 비율의 드라코 토큰하고 교환을 해요. 드레이코 토큰이죠. 저걸 교환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거치긴 해야 돼요. 다음. 그러고 나서 게임 앞에인 드라코를 저기서 채굴하고 난 거를 바꾼 다음에 드라코를 코인 지갑인 위믹스 월렛으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드라코를 위믹스 코인으로 교환이 가능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국내 2위 사업자인 빗썸에서 위믹스 거래를 통해서 위믹스로 거래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요 전 화면, 이 가운데 띄우기 전으로 돌아가 봐. 요게 이제 현재 보유, 막 여기 주가 창처럼 나오는 거.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교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위믹스는 주가네. 이렇게 해서 실제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저도 해보진 않았어요. 놀라고 있을 따름입니다. 와, 진짜 우리 그때 해외 사례 뉴스, 그래서 노숙자가 없고 뭐 가난한 사람이 게임을 통해서 돈 버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 인터뷰한 거 봤었잖아요. 그걸 위메이드가 내놓은 거예요, 벌써. 그리고 100만 게임 유저들이 이미 거기에 이 게임에 지금 오리엔트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흑철을 채굴하려고 싸우고 있고 실제로 돈으로 바꿔가고 그 생태계를 구축했다고요, 얘네가. 다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뭐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을 통해서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아이템도 살 수 있고 뭐 그런 얘기죠. 다음. 근데 이 P2E 게임을 개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게임 개발사인 위메이드 넥스트가 최초의 블록체인 적용 게임을 미르4 이거를 글로벌하게 개발을 하는 자회사를 보유했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018년에 블록체인 기술 기업 위메이드 트리를 설립해서 얘네가 디지털 자산 위믹스 월렛 드레이코 토큰인 위믹스 코인을 개발했고 NFT 기반의 경매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 구조가 돼야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채굴을 하고 그걸 바꾸고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서 토큰화하고 NFT도 경매하고 이게 될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빗썸이라는 회사 이 최대 주주인 비덴트의 2대 주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비덴트의 2대 주주인 거죠. 그러니 빗썸에서 자기네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라고 오픈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죠. 위메이드의 미르 게임을 통해서 참여한 사람이 현금화하고 싶으면 빗썸에서 해야 되는데 그 빗썸도 위메이드가 2대 주주로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게임 회사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인 거래소를 갖고 있으면 지금 P2E 게임을 개발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꼭 먹고 알 먹는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태계를 구축해서 키워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음. 이런 애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위메이드가 뭐 5배, 10배 오른 거 알겠어. 또 있어. 한국에 또 있어. 뭐야? 게임빌이랑 컴투스라는 회사예요. 게임 개발은 컴투스라는 회사가 합니다. 근데 이 컴투스라는 회사의 최근 행보를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VFX, 가상화면을 구축하는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대장이라고 막 말하고 있는 그 위지웍 스튜디오라는 회사에 무려 2057억을 투자해 놨습니다. 그리고 쿠키런 킹덤, 쿠키런 시리즈를 만든 데브 시스터즈라는 회사의 2대 주주예요. 그리고요, 블록체인 기업 애니모카 브랜즈라는 여기에도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다가 블록체인 게임 5스타즈라는 여기에 하이브가 탑재되어 있는데 신작 게임의 NFT 기술을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향후 디지털 자산 플랫폼 역할을 기대하는 자체 플랫폼 하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게임빌 컴투스가 코인 거래소, 코인원의 2대 주주예요. 아까 위메이드는 빗썸의 2대 주주였잖아요. 이 게임빌 컴투스는 코인원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얘네도 향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위믹스 코인을 만든 것, 드래코 코인을 만든 것처럼 당연히 게임빌 컴투스도 향후에 자체 코인을 만들어서 현금으로 바꾸는 이 모델을 적용할 거란 예상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죠. 왜? 위메이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다음. 그래서 위메이드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조 3천억이에요. 그래서 게임 개발사 위메이드 트리, 위메이드 맥스, 4시 30분이라는 회사 이런 지분을 갖고 있고 블록체인 메타버스 기능을 하는 위메이드 넥스트 지분을 가지고 있고 코인 거래소인 빗썸, 빗썸의 2대 주주로서 마켓시어 11%를 가지고 있는 비덴트에 800억을 투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게임빌과 컴투스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얘는 약간은 달라요. 왜냐하면 위메이드는 위메이드 하나인데 게임빌과 컴투스가 두 개가 분사돼가지고 상장이 되어 있어요. 컴투스는 구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건 게임빌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4,400억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빌이 컴투스의 최대 주주예요. 컴투스가 게임 개발사 역할을 하는 거죠. 위메이드 트리처럼. 그 다음에 블록체인 메타버스 기능을 하는 하이브라는 거에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코인골에서 코인원, 국내 마켓시어 3인 코인원의 지분 38.4%를 940억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컴투스가 또 밑에 쿠키런을 보유한 데브 시스터즈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VFX의 최고봉인 위즈웍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로 있고 애닉 모카 브랜드라는 블록체인 NFT 게임 개발사의 전략적 투자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해되세요? 아, 이게 대충 컨트롤 C, 컨트롤 V구나. 이게 좀 보이세요? 아, 얘네들이 지금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세요? 아, 게임이 자체 흥행하고 있는 게임이 있으면 컴투스는 뭐죠? 위메이드는 미드라는 게임이고 컴투스는 뭐죠? 글로벌 MMORPG 게임이 하나 있죠. 서머너즈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코인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게임을 개발해서 이제 내놔서 코인원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내겠죠. 그럼 이제 글로벌하게 두 번째 P2E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당연히 위메이드가 갑자기 주가가 5배, 10배씩 오르니까 컴투스나 게임빌이라는 회사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가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한다, 실패한다 여부도 알 수 없고요. 여러분한테 이걸 투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작이 시행되고 있다. 아, 정말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 VFX나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의 주주로 있고 거기에다가 코인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업체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랑 엔터와 게임이 엮이면서 어마어마한 NFT 시장을 열고 있고 그 NFT 시장을 먹으려고 디지털 뱅크, 이른바 디지털 뱅크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고 그 디지털 뱅크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을 인수하려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아, 소름이 안 돋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도 지금 소름이 안 돋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엄청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자고 있었으면 막 눈이 번쩍 떠야 되는데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미치겠다니까요. 저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미치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난리 났어요. 진짜. 다음 돌아버리겠어요. 자, 게임빌이 11월 30일 날 컴투스 홀딩스라는 회사로 사명을 바꿉니다. 이 송병준 씨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한국 게임의 개발에 거의 1세대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어요. 다음. 컴투스는 무려 지분법 손익을 통해서 저만큼의 돈을 벌고 있고, 그죠? 그죠?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27억. 그 다음, 코인원 지분 가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투자 관계 기업입니다. 컴투스는 종속기업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현찰만 거의 8천억 가까이를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1조 6천억인데. 근데 지금 그 중에서 한 3천억을 썼어요, 벌써. 막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VFX, 뭐 가상화폐 거래소, 뭐 NFT 막 이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재 남아있는 현금성 자산만 해도 한 3천억 이상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막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쪽에. 다음. 근데 지금 비트코인에 지금 비트코인 1억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거에 올인할 때입니까 지금이? 그런 거 신경 쓸 때입니까?
컴투스는 어쨌든 지난 수년간 이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현금들을 지난 거의 한 10년 동안 준비해온, 5년 이상 준비해온 돈들을 최근 들어서 거의 보찜 풀듯이 막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어요. 가상화폐, NFT, 블록체인, VFX 이런 쪽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졌다라는 거죠. 어디를 선점해야 되는지 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컴투스 실적은 뭐 이렇습니다. 그죠? 다음. 지금 PER이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얘도 내년 1분기에 서머너즈 크로니클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위메이드 미드 4에서 채굴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P2E 게임이 나오듯이 컴투스도 서머너즈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이 2022년 1분기에 출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한 가상화폐 채굴,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가능하겠죠. 다음.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웹푸시라는 ETF MG 비디오 게임 테크놀로지 ETF가 있습니다. GAMR이에요. 티커는. 이 글로벌 ETF는 당연히 미국 회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ETF 회사입니다. 근데 이 업체가 게임 ETF 관련된 액티브 ETF, 섹터 ETF 중에서 굉장히 운용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보시죠. 다음. 음. 그래서 이 GAMR이라는 회사 ETF의 1개월, 3개월, YTD 1년, 3년, 5년 수익률을 보시면 글로벌 에쿼티, 글로벌 주식에 비해서 그 다음 글로벌 비디오 게임, e스포츠, 다른 ETF 펀드들에 비해서 성과가 어떤지 보이시죠? 거의 탑이죠. 다 높죠. 글로벌 주식 대비해서도 높고 5년, 3년, 1년, YTD 3개월, 3개월만 졌네. 1개월 다 이겼죠. 그 글로벌 비디오 게임 e스포츠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도 거의 탑티어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다음. 음. 그래서 글로벌 게임 ETF 대표적인 건 ESPO랑 BTZ, 배츠라는 글로벌 게임 ETF랑 GAMR 요 세 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회사들 중에서도 5년 수익률, 뭐 수익률 비교하면 1년 수익률을 보면 나쁘지 않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유망한 게임 ETF라는 얘기예요. 이 ETF가 어떤 기업을 갖고 있나 한번 보시죠. EPS, 아까 전에 본 글로벌 게임 회사라는 ETF 가지고 있는 ESPO는 보유 종목 탑 10 중에 탑이 엔비디아라는 종목이고 두 번째 AMD고 세 번째 텐센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디즈, 액티비전 블리자드, 닌텐도, 로블록스, 유니티 소프트웨어, 반다이 남코, 넥슨, NC소프트 이런 순서대로의 비중으로 게임 회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츠라는 ETF는요. 드래프트킹즈, 아까 스포츠 베팅, 드래프트킹즈가 네 번째, 그 다음 MGM 리조트, 라스베가스 샌즈 다 카지노 중심이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GAMR이라는 이 ETF의 탑 보유 종목은 뭡니까? 따다다당. 놀랍죠? 놀랍지 않으세요? 대박이죠?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니까요. 위메이드가 1등이고요. 펄어비스가 3등, 컴투스가 4등입니다. 세상에 글로벌 게임 ETF가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그 다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닌텐도 이런 거보다 1등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뭐라고요? 위메이드입니다. 3등, 4등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뭐라고요? 펄어비스 컴투스입니다. 그리고 10등에는 크래프톤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이제 앞으로 이 게임 ETF에서 누가 잘 나갈지 느껴지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끼듯이 주식을 사면 저도 NC소프트, 넥슨, 빌리빌리, 반다이, 로블록스, 유니티, 테이크투, 닌텐도, 액티비전 블리자드, 네디즈, 텐센트, 엔비디아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ETF의 운영자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뭐에? P2E의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런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위메이드. 한국에 있는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비중 1등입니다. 다음. 그래서 P2P 열풍에 게임 업계가 해외로 나간다. 국내에서는 이 P2P 게임이 원화로 환전되는 이 시스템을 규제해요. 중국도 규제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갑니다. 저는 이게 와, 이거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팀에서는 암호화폐 및 NFT 게임을 퇴출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런 악재들이 나와서 주가가 또 다시 반토막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테슬라가요, 1000슬라가 되기까지 100불, 200불, 300불, 400불, 500불, 600불, 700불 이렇게 왔어요. 400불, 갑자기 반토막, 그리고 막 대마초 피고 뭐 사건 일으키니까 또 반토막, 그래서 또 폭등했다가 또 뭐 코인 한다고 그러니까 또 폭락했다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다면 이 게임 회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암호화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의 근간의 생각들을 좀 읽어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짜로.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은행, 게임, 엔터, NFT, 대체 투자, 그 다음에 글로벌 회사들까지. 한번 보시죠, 또. 다음. 그래서 뭐 위지역 스튜디오가 메타버스 대장, 뭐 컴투스 메타버스 컨텐츠 업계 누적 투자 가치 평가만 8천억입니다. 게임빌은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2대 주주에 등록했고, 그죠? 컴투스는 뭐 게임 영상 컨텐츠 만들겠다 난리가 났죠. 네. 다음. 이런 게임을 규제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실패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요. 다음. 실제로 제가 이걸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뭐 좋든 싫든 처음에 상장했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미들이 너무 좋다고 했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가격은 얼마 전에 뭐 미국 망한다고 했을 때, 헝다 망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었죠. 이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전 세계 MAU, 그러니까 Monthly Active User, 그러니까 월간 활동 이용자 수가 몇 명인데 시가총액이 5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말하고 있는 제페토가요, 로블록스의 월간 이용자 수의 6%밖에 되지 않습니다. 6%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인식하시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먹힐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로블록스의 월간 활동 유저의 6%밖에 안 됩니다. 어찌됐든 로블록스라는 회사는요, 현재 시가총액이 54조 원입니다. 근데 이 54조 원과 비슷한 회사들을 한번 볼까요? 현대차가 45조고요. 카카오가 57조입니다. LG화학이 58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9조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로블록스보다도 비싼 68조 원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네이버도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지만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겠죠. 왜? 자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로블록스입니까? 네이버입니까? 이런 데에 베팅하는 거죠. 이거 이제 본인의 관점이 녹아 있으면 돼요. 네이버의 제페토는 로블록스의 사용자의 6%밖에 안 돼요. 로블록스는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뒤에 도표로 보실 텐데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넘어선 MAU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암호화폐, NFT, 게임, 가상자산, 거래,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한 위메이드 주가가 미르라는 게임 사용자 100만 사이에서 주가가 5배, 10배 오르는 기업을 토했다면, 고작 100만의 이용자를 가지고 5조 원의 밸류를 갖고 있다면, 위메이드의 게임이, 위메이드의 생태계가, 위메이드의 유니버스가, 로블록스는 그거의 10배, 100배의 사용자와 가장 어린 MZ세대를 공략한 유일한 모델로 성공받고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 로블록스는 앞으로 몇 배의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를 사용하는 100만의 사용자를 가지고 주가를 5배, 10배 올렸어요.
자, 로블록스라는 게임 생태계를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하고 있는 이 게임, 10대, 20대, 10대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 게임에서도 로벅스를 통한 화폐 이미 다 되고 있죠. 앞으로 이제 가상 자산으로 P2E 시스템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되겠죠. 그럼 로블록스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의 고민에 맡길게요. 그럼 이제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